항아리가 뭐냐면 뽕나무 하나에서 뽑아낸 성분들이 따로따로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뭐 항산화, 어떤 것들은 미백, 어떤 것들은 항균 이런 식으로 30분에 온도를 30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기계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가 3중 구조로 된 항아리고 속은 내부는 진공이에요. 여기다 이제 열을 가하면 이 안에서 물질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을 밑에서 냉각시켜서 분리 추출하는 여기 이걸 설명해 여기 수도 있네 뭐.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딱 분리를 해내면 뭐만 남냐면 저렇게 딱 순만 남고 나머지 물질은 전부 다 분리돼서 나와요. 이게 소나무. 네, 소나무를. 그래서 소나무를 이래서 분리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앞에 있는 물질을 한번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발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튼치드라던가 향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나무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소나무. 예, 뭐만 남기냐면 저기 무기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 뽑아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숯이네요, 숯. 숯이 남는 이런 거예요. 항아리를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진공으로 불을 안 떼고 수치된 거니까 대단한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는데 요 기계를 만들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어려운 일.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 그 성공을 했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저기 오셔서 이걸 한번 찍어서 손에다 한번 발라보세요. 어떻게 손에다가 그냥요? 그냥 손 줘보세요.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피팅치드는요. 줘보세요. 화장품처럼 보강하고 향이 엄청 화장품하고 가요. 네. 향, 솔향이 대단한데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무슨 네. 아로마 오일처럼, 솔 오일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건데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피부로 흡수가 돼요. 그냥 소나무에서 뽑은 거는 끈적끈적하고 흡수가 안 돼요. 솔향. 근데 이거는 흡수가 싹 돼요. 흡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작은 입자로 기본 구성을 만들 수 있었다는 나노 입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튼치드는 그냥 휘발을 해요. 근데 휘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숲에서 하루에 큰 숲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피튼치드를 모아요. 요거를 요 정도 한 1리터 정도 뽑으려면 일반적인 기술로는 약 한 2톤 정도의 재료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거는 뭐냐면은 18kg로 요 밴드를 한 4리터, 4,000ml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좀 혁신적인 그런 작업을 했고, 네. 판이 언제 하신 거예요? 이제 돈 버신다 그러시잖아요. 이제는 뭐냐면요, 3년간은 돈 버는 일인데 뭐냐면 이제 내가 식물하고 이런 걸 잘하니 글로 돈을 벌어서 3년 후에 이걸 산업화를 시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연구 단계에 끝난 부분. 뭘로 돈을 버신다고요? 저는 조경하고 나무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기 전에 저희 회사의 평균 매출이 수년간 한 60억 이상씩 꽃 농사져서 그렇게 그거 돈 되는 했댔어요. 사업 맞아요, 조경 사업.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접고 일로 들어와서 이제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소금을 만들고 이런 애들을 만들고 저기 있는 물질들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보냈던 것이고, 이제는 연구가 끝났으니 요거 한 2방울 정도 해갖고 화장품에 딱 넣으면 이거 비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나 소금으로나 이런 걸로 비누 만들면 비누, 저는 비누 만들 때 네. 아로마일 요만한 거, 네, 요만한 거 네. 뭐 그 네. 오렌지, 뭐 허브 이런 꽃을 가지고 몇 방울씩 저기 그 향을 꿀을 추출을 할 수도 있고 향을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 장미 1톤을 가지고 하면 300ml 정도 나와요. 1톤. 1톤 꽃잎 1톤으로. 근데 여기서 추출을 할 때는 12kg로 가지고
2100ml가 나와요. 약 한 700배 정도는 더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어요. 꽃을 이 기계로. 얼마를 가지고? 12kg. 12kg 가지고 12kg 네, 가지고 2.1리터. 2.1리터가 네, 나온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작업을 해왔고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과일을 만들었건 무엇을 했던 농업을 했던 간에 이거를 압축하는 기술 이것도 하나의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이것까지를 다 해보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농업을 하나를 한번 완성해 보는 작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재밌고 또 이런 기계도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보면은 히팅 장치가 들어 있어요. 그 전원이 들어오고 히팅 장치가 들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그 1초에 28,000번을 진동시키는 진동자를 집어넣었어요. 이 기계에다가.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3일 정도 그 인삼을 구중구폭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홍삼이 나오죠. 그런데 잘 적게 나와요. 그 홍삼을 가지고 그 바깥에 냅두면 쉬어요. 상해요. 근데 이 기계로 뽑아낸 홍삼은 안 쉬어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하지 않는 네. 홍삼을 항균력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균에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럼 그거를 사람 몸에 넣으면 어떤 균이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답을 얻었다는 거고,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뿌리에서 알카로이드의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사포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은 뭐냐면 그 인삼 껍질 같은 것에 존재를 하고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벌레가 들어오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 피부처럼 보호막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을 가지고 그 껍질을 까서 먹는다고 하면 그 성분을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4년 정도가 지나야지 그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4년근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포닌 중에 몇몇 성분은 있겠지만 그 사포닌을 다 못 가져요. 4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워낙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닉으로 초음파를 1초에 28,000번을 두들기면서 3일을 가야지 그게 분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삼 가루를 먹거나 씹어 먹거나 차를 내려 먹는 정도로는 사포닌이 안 들어온다는, 안 된다. 분해해서 인체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그 소용이 없고요. 소금들인데 소금들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그 유황이, 천연 유황을, 소금 안에는 유황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우리 천일염 안에는요. 근데 이게 이제 유황이 활성도가 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 소금에서. 근데 이거를 끓이거나 이렇게 하면 활성도가 이루어지는데, 유황이 어떤 맛이냐면 굉장히 아리고 자극적이에요. 마늘에서 마늘 딱 먹으면 굉장히 아리고 그거죠. 그게 유기유황이에요. 이건 이제 소금 속에 들어있는 유황을 이렇게 추출을 해내는 건데, 이게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세포가 서로 결합을 해요. 세포끼리. 이게 많이 결합을 하면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천일염을 끓는 물에다가 우리가 천일염으로 음식을 끓는 물 국수를 내면 뭐가 되냐면 유기유황이, 그러니까 그 소금 속에 있는 유황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샘플들은 뭐냐면 온도를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달라져요. 온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미네랄은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온도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조절을 해주면 내가 소금을 가지고도
어떤 미네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게 소금으로도 생겨요. 그래서 그 소금 농법이라고 해서 땅에는 미네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네랄이 잘 우러나는 걸 약수라 그래요.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미네랄이 부족한 병에 들어요. 그럴 때 그 약수를 네. 통해서 미네랄을 보충하면 네, 유황온천에 간다. 예, 병이 낫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땅에 있는 미네랄은 물에 의해서 용출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 바다로 갔어요. 그게 몇 십억 년 동안.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천일염을 가지고 밭에다 뿌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몇십억 년 동안 유출된 미네랄을 다시 땅으로 돌려놓는 작업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농도적으로 0. 몇 프로 정도. 네. 그러니까 소금 한 포대, 20kg짜리 한 포대를 가지고 약 한 200평 정도를 뿌리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유출됐던 미네랄을 다시 돌려놓는 작업이에요. 소금을 가지고 이런 화분에다 소금을 푹 집어넣으면 뭐냐면 농도가 진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식물이. 그런데 200평에다가 한 포를 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싹 녹으면서 토양하고 결합해서 원 토양이 갖고 있던 미네랄 체계를 다시 가지게 돼요. 나무들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소금을 살짝 뿌려줘요. 우리가 작물들을 키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소량의 소금을 딱 뿌려주면 그 이온화되긴 아주 좋은 수용화가 잘 되는 미네랄을 내가 넣어준 거예요. 아프면 칼슘 제제 먹죠. 칼슘 제제들, 그러니까 35살까지 뼈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체에서 칼슘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뼈에서 빼쓰는데 이거를 반대로 소금을 먹으면 뼈에서 칼슘이 안 빠져나가요. 단단해져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약국에서 칼슘 제제를 사다 먹어요. 그러면 그 칼슘 제제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물컵에 넣고 그 칼슘 제제를 이렇게 쏟아봐요. 그리고 저어봐요. 안 녹아요. 녹지 않는 칼슘이 들어가서 흡수가 돼요. 소금에는 칼슘이 되게 많아요. 천일염에는 걔는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약간 뽀예요. 네. 그게 뭐냐면 칼슘 성분이 소금에 있던 칼슘 성분이 녹아서 색을 약간 뽀얗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소금이 뽀얗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슘 성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그걸로 음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온화된 칼슘을 먹게 되니까 약국에서 먹는 것과 전혀 다르죠. 그게 소금만 잘 선택해서 먹으면 뭐냐면 우리가 먹는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영양제제들 다 필요 없어요. 벚나무, 사과나무가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그 뿌리 위에 싱아를 딱 심고 나중에 딱 해보면요. 다른 건 안 그런데 이 부위는 병이 하나도 안 들고 정말 건강하고 우리가 예, 아주 완벽하게 좋은 작물 체계가 구성이 돼요. 그럼 내가 가수원에다가 수용실을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네. 자 뭐가 될 거냐면요. 네. 원하는 만큼의 산나무를 심으세요? 얻게 되겠죠. 네, 그러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관여되어 있는 뿌리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완벽하게 막아요. 그냥 좀 의심스러우면 뭐를 하면 되냐면요. 큰 화분에다가 그 과일나무 같은 거 하나 꽂고 거기다 수영 3포기만 딱 하고 나서 하나는 그걸 수영을 안 넣고 하나는 이걸 딱 넣고 해봐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딱 해보면 한쪽 뿌리는 완벽하게 황금색으로 정말 건강한 뿌리가 쫙 나오고 한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과의 조화로 콩 같은 걸 심어서 영양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수용 같은 걸 심어서 병을 잡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잡아갖고 그게 다 자연이에요. 제초제 농약으로 병 못 잡아요. 때려 죽여도. 왜 못 잡냐면요. 토양 1cm, 1cm당 1억 개의 미생물이 살아요. 네. 그리고 그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자라나요. 근데 무슨 수로 사람이 내가 키우는 가수원에 살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고죠.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약을 팔아먹는 사람은 거짓말을 치는 거고 안 될 거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얘들이 딱 살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캐파를 딱 가져요.
그 안에서는 자기미생물 체계란 말이에요. 그 자기미생물 체계를 넓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라는 식물이 하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콩과 식물이에요. 예. 자, 이 아카시아가 꿀을 하시니까 뭐냐면 아카시아가 20cm라고 하면 거기서 꿀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정말 많은 양의 꿀이 나와요. 그리고 아카시아가 뿌리를 싹 뻗어나가면요, 그 근개에는 우리가 감자니 고구마니 뭐 이런 작물에서 나오는 선충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그 향이 나가면 그 부분에 있는 선충들은 싹 다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아카시아가 문제가 뭐냐면 네. 옆에서 자꾸 우미 트죠. 예. 그래가지고 예. 왜 우미 트냐면요, 원주를 깨니까. 잘라서. 원주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손질을 하고 위를 키우면 절대 맹아가 안 터요. 위를 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세력이 좋은 애가 옆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는 건데 얘를 그대로 딱 두고 놔둬야 되겠다. 그대로 딱 둔다 그러면 절대 맹아가 안 터져요. 그리고 숲도 아름답고 뭐냐면, 그리고 그 뿔이나 이런 것들이 나간 애들을요 끊어요. 그리고 그거를 물에다 달여서, 그래서 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축 문제는 걔가 다 해결해요. 그걸 물을 뿌려주면요, 얘가 과수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약을 주거나 아니면 효소 발효시키는 것들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효소액과 그 아카시아 뿌리를 달인 물을 같이 넣어서 뿌리면 뭐가 되냐면 영양제와 살균, 그 다음에 벌레를 내쫓는 거를 함께 해버리는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자꾸 농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자체가 많이 키우고 뭐를 하면 그런 게 안 발생될 수가 없어요. 발생될 수 없는데 뭐냐면 그게 자연에서, 그럼 걔들을 어떻게 조절을 했냐는 거를 보고 내가 그 방법을 자연에서 살짝 배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카시아 같은 거 저는 정말 예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게 그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딱 깎아서 냅두잖아요. 뭐 기름을 하거나 이러면요, 썩지 않아요. 너무 단단해서 썩지 않고요. 네. 그 나무를 갖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면 뭐냐면 그릇이 안 상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나무 그릇 팔았잖아요. 네. 그게 아카시아예요. 그 나무가. 저거 그래서 안 썼는데 계속 좀 네. 이게 좀 이거 뭐죠? 밥 만드는 밥 주둑 올림 밥 하려고 지금. 예, 담아놨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네. 껍질을 까야 돼요. 아 껍질은 벗겨야 되고. 네. 그 껍질을 안 벗기면 네. 뭐가 되냐면 빨리 썩어요. 아. 그 껍질을 벗겼을 때만 네네. 그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게 어디에 썼냐면 수레바퀴. 아 네.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단단해야 되는데 예. 그 수레바퀴. 그 다음에 논 같은 거 무너지고 이럴 때 말뚝. 아카시아 나무로 말뚝을 받고 그 저기 저 모감주 나무라는 게 있어요. 노가지라고 하는 노간주. 그 나무도 말뚝을 치고. 예, 그 다음에 저기 그 콧뚜레.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소 같은 거 이런 거 콧 뚫고 이럴 콧뚜레도 네. 썼어요. 그 콧뚜레를 쓰는 것들이 몇 나무들이 있는데 네. 그 콧뚜레를 쓰는 나무들은 뭐냐면 항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로만 갖고 콧뚜레를 써요. 그냥 잘 썩는 나무로 가고 콧뚜레를 하면 병이 들고 소가 네. 병들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가 다 자랄 때까지 그 나무가 안 썩고 항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간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썩어요. 아카시아 가지고 저기 김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김 말뚝을 써요. 김 말뚝을 쓰면 얘가 안 썩어요. 거기다 늘씬늘씬하게 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쓸 수 있어요. 자, 꿀만이 나와 병 쫓아내 천연골로 쓸 수 있어. 그 아카시아 나쁜 게 없잖아요. 혹여 떼도 화력도 기가 막혀요. 다른 나무 떼는 것보다 아카시아 나무 떼면 정말 화력도 기가 막히게 좋은 나무예요. 그럼 되게 천대받던데 이 아카시아 나무 막 배워버렸잖아요. 막 그런 것들. 가시 때문에도 그렇고 옛날에 그걸 목재로 떼야 되는데 좋은 걸 갖다 목재로 못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네. 끌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것을. 일본 거라고 네네. 일본 놈들이 나무 베놓고 심었다고. 나쁜 것이라고 유도를 해서 뭐를 한 거냐면 그냥 끊어다 쓰는 거를 자유롭게 한 거죠. 저기 강가 지나고 이런 데서들 보면 아카시아가 벌써 이런 아람들이 우리나라 아카시아들이 많아요. 가서 보면 참 나무도 나름 근사해요. 네, 그래서 집에 아카시아 나무 하나를 키우면 다른 사람은 바보라고 하겠지만 그 향이 얼마나 좋고요. 너무 진하더라고요. 네, 그 향이 얼마나 좋고 그 하얀 기시 이런 거 너무 괜찮아요. 하얀 기시로는 빨간 아카시아도 있어요. 네. 빨간 아카시아를 하나 심어봐도 괜찮고.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본 줄기를 잘라서 옆에서 올라온 맹화는 네, 그걸 해서 심으면 걔가 본주가 될까요? 그럼요. 그 나무가. 저거 그래서 안 썼는데 계속 네. 여기 좀 이거 뭐죠? 밥 만드는 밥 주도 이렇게 냉동은 네. 아니고 이제 냉동실 손좀 봐야 돼요. 밀봉에서 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종자를 보관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효소예요. 네. 아, 예. 한번 맛들을 좀 보세요. 찍어서. 오염 안 될까요? 이렇게 찍으면 찍어서 그냥 드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 대표적으로 한 그릇이 있으면 하나만. 사람이 찍어서 오염되지를 않아요. 천상 농도 자체나 이게 사람이 찍어서 오염될 거 정도면 발효를 잘못한 거예요. 아주 달콤해요. 네. 아니 근데 찍어도 괜찮은 거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이게 뭔데요? 보리가 청구예요? 포도주 같은 느낌. 발효예요. 발효. 이게 발효예요. 이 향이 발효의 향이고 이게 발효됐을 때 이 맛이 나야지 돼요. 손으로 찍어 먹어도 된다 그러죠. 이거는 청이 아니죠. 맛있다. 집에서 지금까지 뭘 했던 건 청이에요. 네. 잠깐만요. 근데 이게 발효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말이야? 아주 달지도 않고 좋네. 올려온 거야? 솔향 나는데. 아니 이거 소리 아니고 솔은 지금 이거는- 손에 우리가 닦고 네, 발라서. 이거는 사과예요. 사과요? 오, 사과를 사과가 이 맛이 나요? 사과를 베이스로 하는 게 왜냐면 사과가 가장 향이 부드럽고 좋아요. 이걸 베이스로 좀 만들어 놓으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또 다시 다른 것들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식초를 가지고 베이스를 만들자 소를 베이스로 만들어 놓으면 뭐를 못 하냐면 다른 순한 거를 발효시킬 때 그 수량이 첨부가 돼서 네네.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효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순한 향으로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본 거는 사과예요. 이것저것 해봐도 사과보다 더 연하고 그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사과가 몇 프로 몇 년 된 거예요? 들어간 건가요? 이거요? 원래 10년 정도? 그냥 계속 이 통에다 이렇게 보관하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죠? 사과 다 포기하면 안 되겠네. 근데 어떻게 초가 안 되지? 예? 초가 안 되고 농도의 문제라고요. 초는요 두 가지라고요. 뭐냐면 아까 온도와 농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초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농도가 어떻게 됐냐면 딱 커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 미생물이 안 자랄 정도의 농도가 딱 된 거예요. 어떤 농도로 맞추시고? 그 저기 당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데 소금에서 한 프로입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아줬어요. 당 주식에 소금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야, 근데 당이 이 핵심이신 정도인데 것 같은데. 당이 이 정도인데도 발효가 안 되면 예. 10년 지나고요. 그러니까 딱 멈춰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원할 때 뭐냐면 딱 발효시키다가 닫거나 아니면 저기 소금을 조금 첨부하거나 이러면서 농도로 가지고 딱 선을 딱 맞춰놓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초산 발효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되죠. 내가 이래서 얘를 그거 진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을 조금 섞어주고 따뜻한 곳에 가거나 이러면 공기만 주고 조건을 딱 바꾸는 순간 미생물이 잠에서 깨어나서 또 다시 다른 것들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잠재우고 있는 거. 네, 이거를 저기 뭐 하냐면 물을 2배를 넣고요. 물을 2배를 넣고 여기다 누룩을 딱 집어넣으면 술이에요. 그 순간. 물을 4배를 넣고 온도를 높여주면 식초가 되는 거. 요건 딱 멈춰놓은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쫙 방마다 이게 이런 게 차 있어요.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가둬놔요? 100년이고 시원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아니 이제 굳어지고 난 다음에는 상관없어. 딱 굳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상온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종균을 갖고만 있으면 내가 요만큼 갖고 1톤 하는 거 보름 다 걸려요. 요거만 굉장히-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는 오래 걸리지만 네. 이것만 해놓으면 다른 네. 거 만들기는 금방 막 된다는 거. 뭐냐면 미생물의 번식 속도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빨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을 못 잡고 손에 체온이 거기 갔는데 온도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네. 농도가 왜냐하면 있대잖아. 농도 맞춰놨. 농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농도를 안 맞춰놓은 거는 만지거나 뭐를 하면 당연히 오염이 되죠. 미생물이 들어가면. 근데 이건 농도가 있어서 미생물이 증식을 안 하는 농도까지를 내가 맞춰놨기 때문에 건드려도 그렇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저희 꿀도 그래요. 꿀도 네. 수분 20% 미만이어야지 네. 그게 꿀이고요. 네. 수분 20%가 넘으면 네. 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일어나요. 네,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너무 간단한 원리들이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만 딱 자기가 인식하고 그 원칙만 딱 지켜주면 나머지는 배워야 되겠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으로 장 이런 것들 간장, 고추장 다 해서 저 앞에 가면 이제 또 고추장 간장까지 또 전부 다 아, 고추 달래예요. 달래요. 네. 이 달래가 있다 그러면 꽃을 이렇게 피우는 달래는 처음 봤어요. 보통 주화가 생기지 꽃은 잘 안 피는데. 네. 그러니까 어. 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꽃이 피는 달래와 예, 예. 주화가 달리는 달래와 네. 새끼를 아예 다는 달래. 아, 새끼. 그러니까 보통 거는 보셨으니까 예. 내가 오늘 보여줄 거는 이렇게 꽃이 피는 달래. 이거는 뭐 조경용으로 써도 되고, 아. 자 그럼 얘는 씨 번식도 돼요? 씨가 맺혀요? 네. 씨가 꽃이 맺혀요? 피니까. 근데 우리는 두 주화는- 가지가 같이 생기거든요. 주화와 네, 네. 꽃이 같이 생기는데 그거는 하나 이제 안 해요. 그건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거고. 꽃이 씨를 안 맺더라고요. 꽃은 상황에 따라서 맺기도 하고 이거는 씨를 맺는 아. 거예요. 자 그러면 꽃이 꽃이 폈으니까요. 핀 열매 자. 씨가 맺히고 네. 아직은. 한번 꽃 잎을 좀 따먹어 따드셔 보세요. 몇 분. 먹으면 저희가 안 나오잖아. 아니 따 괜찮아요. 냉이 맛이 날래나? 이걸 먹으라고요? 예, 뚝 따갖고 드셔보세요. 달래 맛이 나는 거 아니야? 비가 와서. 고기도 네. 꽃만 피네. 네. 뭐요? 달래 뿌리. 어떡해. 달래 아니야. 네. 달래야 달래. 네. 친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이런 게 진짜. 꽃이 많이 피는 애가 있다면 뭐냐면 농업으로 꽃을 착 뿌려놨는데 비빔밥을 했는데 거기서 아. 달래 맛이 난다면 재밌겠죠? 예, 예. 자, 저쪽으로 와서 내가 네. 그 씨가 달리는 아예 저거 씨가 아니고 저기 아예 그, 미니 달래가 달리네. 자 와보세요. 이렇게 아예 달래가 달려요. 맞아요. 네, 푸른 싹까지 다 나서. 네. 예, 예. 예, 어머. 네. 진짜. 달래가 달리죠. 나 유럽 열린 거, 예. 열린 것만 봤는데. 네, 네. 따가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것도 얘를 있고 해다가- 이것도 있어. 응. 얘를 하다 하면 다시 네. 달래가 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냥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그대로 달래니까 저것 자체가. 씨가 아니라 주화라고 봐야 되나? 예. 주화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잎이 안 나와 있는 상태가 주화인 거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떨어진 거 그렇고 꽃을 달리는 거.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매라고. 네. 이게 이게 주화라고. 왜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심으면 네. 이걸 왜 키우냐면 네. 자, 달래를 보면 움직임이 한 포기가 1년에 번식되는 속도가 지역마다 달라요. 네. 그다음에 달래의 향이나 퍼지는 체장이 달라요. 지금 이거 보시면 2년생 달래가 굉장히 크고 실해요. 이게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씨 떨어지고 주화 2년 만에 이 정도의 체대를 형성하는 달래라면 이건 산업자원이기 때문에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달래가 있는데 그 달래 중에서 내가 선별한 선발종은 이제 생육 속도, 맛, 향기 이 주화를 한번 맛을 보세요. 어떤가 하고.
그럼 내가 그게 달래의 맛이에요 또. 그치. 예. 이게 미니 달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봄에 내가 이 달래를 캐 먹을 때의 맛이에요. 똑같아. 달래하고? 달래 좋아는 안 먹어봤어. 나도 이게 진짜? 처음 먹어보네. 똑같아. 맛있어. 마늘 주화는 먹어봤는데 네. 마늘 네. 좋아하는. 이게 알이 막 마늘 수준이더라고요. 네. 지천이어가지고 완전 완전 달래 너희는? 완전 달래. 내가 아, 마늘 주워도 먹어요? 마늘 좋아하는 그걸 다시 심어서 네. 저기하고 똑같아. 마늘 씨를 생산하니까 완전 그거야 맛있어. 따가 갖다 심어. 네. 난 요놈 따가 몇 개만 가져가. 내 맘대로. 아니 이거 어차피 떨어지면 여기서 또 나잖아. 그니까요. 이걸 내가 보존하는 자원들인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얘들이 다른 데서 보시지 못했던 흔한 것들은 안 하고 정말 좋은 개체들만 매년 조금 선발해 갖고 그 계속 씨를 뿌리면서 이 종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콩농사를 씨를 보존하기 위해 3,000평 농사를 계속 겨웠다가 작년부터 이제 포기. 그리고 이제 그냥 요거 키우시는 거야 이제. 예, 이제는 그작 한두 포기씩 정도. 아니 저 밑에 또 있어요. 저 밑에도 좀 있고 그런데 원래는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그거를 좀 했다가 뭐냐면 이제 저기 안 하는 거죠. 키나진 콩.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혼자 버티는 게 맞아요. 어떤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은 내가 저기 에너지를 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접어놓고 그런 상황들이고요. 제가 향배를 선택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무가 1000년을 살아요. 대나무는 배나무가 다름들이로 1000년을 살 수 있는 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레몬보다 더 쉬어요. 배 자체가. 그래서 그게 익을 때 굉장히 좋은 향이 싹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향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약간 숙성시켜서 주스를 만들건 효소를 담건 술을 담건 해도 최고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귀한 자원이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좀 다닥다닥 붙었는데 한 10,000평 정도 돼요. 1,500주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18년 된 걸 분양 받을 꽤 크겠는데요. 꽤 커요? 근데 그거 뭐 전기 때가 더 나와. 아니요. 털고 뚝뚝 끊어서 가서 다시 음을 받는 거죠. 몇 년만 기다리면 된대. 그거 해갖고 한 2, 3년이면 10평이 한 주 네. 들어간 건데 2, 3년이면은 저기 그거를 보는데요. 근데 천주가 12,000평이 심겠다고요. 예, 뭐를 할 수 있냐면 대를 물릴 수 있는 나무라는 거. 그렇죠. 대나무는 대를 물릴 수 있어서. 네, 예. 광덕산 호두보다 더 탐나네. 그거는 500년이거든요, 수명이. 네네. 그래서 그 저기 한 몇 주만 심게 되면 그 수확량이 그 한 4, 50년쯤 되면 정말 이렇게 가마니로 막 따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가마니 정도면은 충분히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 한 100여 주 정도만 심어도 그 모두 10년 10분 거리에 있는 그 배란 말이에요. 네.